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지 106일 만에 중동 상황이 해결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문제나 핵 검증 방식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어제 SNS를 통해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프랑스에서도 협상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이란 지도부가 종전 MOU의 전자서명을 마쳤고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강력한 핵 검증 체제도 수용했다며 이번 합의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합의와는 전혀 다른 협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고 벤스 부통령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 역시 이미 전자서명을 마쳤다며 합의문은 서명식이 열리는 이번 주 안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를 위한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해협 개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벤스 부통령은 장기적으로 통행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해협 관리 권한과 수수료 징수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이번 MOU가 핵 검증과 제재 완화, 해협 운영 방식 등 핵심 사안을 미룬 불안정한 합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합의 소식에 국제유가는 5% 가까이 급락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공식적인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스라엘입니다. 헤즈볼라의 테러 관련 시설을 추가로 파괴하겠다며 철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전쟁이 사실상 종료됐고 이란의 핵 위협이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 즉 헤즈볼라 등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가자 지구의 완충지대에서 철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군이 이 지역에 남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테러 시설을 파괴할 것이라며 이란이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הצלנו את מדינת ישראל מהשמדה. אבל אני אומר לכם, אזרחי ישראל, המאבק לא תם ונשלם. 이달 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막판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도 이스라엘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헤즈볼라 세력을 제거한다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격을 감행했다. 이란과 보복 공습을 주고받는 등 협상 테이블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초 전쟁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정권 교체와 헤즈볼라 제거에 사실상 실패한 상태에서 올가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위기에 몰릴수록 강경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외부의 적을 공격해 위기를 모면하려 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호흡을 맞춰온 내부 강경파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거나 이스라엘과 전 세계 자유진영의 나쁜 거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후 60일간의 본협상에서 핵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까지 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코스피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지금보다 더 오를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5.2% 오른 8,545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6분 만에 지난 금요일에 이어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을 정도로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종전 합의 기대감이 유가와 금리 부담을 덜어내면서 투자자들도 다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4.99%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만 지수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전쟁이 종료되면서 유가 쪽에서 다른 원자재 쪽에서 받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아까 우려가 되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긴축 여건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담을 좀 덜어줄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이틀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환율도 1,510원대로 내렸고 국제유가도 8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전이 현실이 되면서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넘어 상승을 이어갈 거시경제적 조건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기업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기대를 충족할 만한 실적이 나올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치의 상향 자체가 유지될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높아졌다는 게 걱정이죠. 일단 전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신임 의장 케빈 워시가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임 의장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다면 시장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하지만 100일 넘게 지속됐던 중동 혼란의 여파 때문에 세계 각국의 물가는 이미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기조로 돌아서고 있고 일본은행도 오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일본은행은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우에다 총재가 자리를 비우게 된 이례적 상황 속에서 일본 언론은 0.75%에서 1%로의 인상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31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適切なペースで政策金利を引き上げていくことになる。 이미 유럽 중앙은행은 약 3년 만에 정책금리를 2.25%로 인상했고 17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선 일단 금리 동결이 유력하나 금융 완화를 시사하는 문구를 성명서에서 삭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의 한 증권사가 전 세계 88개 중앙은행을 집계한 결과 4월 금리를 인상한 중앙은행이 인하한 곳보다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환의 결정적 배경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에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공급망이 석 달 넘게 혼란에 빠지면서 각국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고 일본 생산자 물가 동향을 반영하는 5월 기업 물가는 6% 넘게 뛰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역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은행의 긴축 선호로의 전환은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 관련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과 만났는데요.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내년 방한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카톨릭을 이끄는 바티칸 사도궁. 근위대가 도열한 가운데 태극기가 개양되고 교황궁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을 레오 14세 교황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만나뵙기로서 반갑습니다. 나이스 투 미츠. 이 대통령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에 긴장 완화에 힘을 실어달라 호소했고 교황도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교황청 사이에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과 관련한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님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에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교황은 내년 열리는 서울 세계 청년 대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See you in Korea. 네. 유용식 추기경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면 두 분이 죽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교황님은 한국 천주교가 그렇게 잘 천주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잘 정말 평화롭게 정말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이후 동포 간담회에선 한글학교 운영비 대폭 확대는 물론 입양 동포들이 뿌리를 찾아 고국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찾기, 또 모국 방문, 국적 회복, 언어, 문화, 교육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이탈리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로마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